현업중개실무 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약 해지 시 중개사가 일 처리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지 1번에서 5번까지 단계로 해서 5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 해지의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때 계약 해지하는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하는 방법, 세무사항 이런 것들을 중개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반 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 중개사 절차 업무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문서로서 각종 해지하는 방법 문서 양식까지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기초반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 세무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도 있고 매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가계약이나 본계약이나 방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계약하고 난 뒤에 1000만원 걸었다. 그러면 매수가 안 하겠다.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1000만원 포기하고 끝나죠. 매도인이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매수인한테 받은 1000만원에다가 위약금으로 자기 돈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매수한테 2배 상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만약에 가계약하고 난 뒤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 매수 중개사 3명만 3명만 이 내용을 알고 그냥 끝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실거래 가계약하고 난 뒤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나요? 나중에 소명하라 계약 해지하고 난 뒤에 세무사항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명하라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수가 안 하겠다. 1000만원 포기 끝. 맞습니다. 매도가 안 하겠다. 이러면 2000만원 다 주버리면 안 되죠. 매수가 안 하겠다 한 경우에는 이 계약금 1000만원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되고 새로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 징수 의무가 없어요. 그냥 1000만원 주고 끝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2000만원을 다 주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2000만원을 다 주면 이 사람은 어때요? 1000만원은 자기 돈, 이 1000만원 이거에 대한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잡힌다 이거예요. 소득을 내야 되죠. 얼마? 22%입니다. 기타 소득 20% 플러스 지방소득세 2%에서 22%를 1000만원을 22% 하면 220만원을 매수인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 내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어떻게 해놨나요? 다 주지 말고 1,000만원에서 미리 기타 소득세 22%를 매수인이 안 낼 수가 있으니까 띄고 나머지 금액 780만원만 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000만원 플러스 78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1,780만원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주고 나머지 22% 220만원을 누가? 매도인이 안 낼 수가 있으니까 매도인이 원천 징수 신고 납부 의무자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220만원 매수인 소득세를 띄고 준다. 이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나중에 실거래 신고 들어갔다. 이렇게 소명하라. 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2천만 원을 다 줘버렸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소명해가, 이 사람이 22% 220만 원 안 냈네. 내도록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개사가 다 주라고 해버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당연히 중개사 네가 내라고 그렇게 하겠죠. 중개사가 내야 되지.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가계약하고 난 뒤에 이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본계약까지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 22% 금액이 커져요.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타 소득세를 원천 징수시키고 말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기초반의 내용 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 시 매수인 세무사항 공지 내용, 그 다음에 매도인 세무사항 공지 내용,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떻게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인을 다 하도록 하고 세무사항 관계를 중개사가 분명하게 해줬다. 그렇게 사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얘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3번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많이 계약을 하는데, 가계약하고 난 뒤에 본계약하고 보통 잔금,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가계약 후 본계약서 작성 전 해제 시. 이 경우죠. 가계약하고는 본계약 사이. 2번입니다. 이때 계약 해제 시. 3번은 뭔가요? 본계약서 작성 후 해제 시. 이게 3번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발달되고 뉴스를 잘 보고 해서 일반, 양 당사자들도, 보통, 본계약하고 난 뒤에, 본계약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난 뒤에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일방에 의해서, 변심해서 계약을 포기한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내야 된다고 보통 이제 인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 그러나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가계약했다. 본계약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 안 씁니다. 뭐라 하나요? 대부분 다 문자로 하죠. 중개사가. 그러면 대부분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작성을 안 됐으면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중개사도 어떻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중개보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공동중개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중개사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책임이 있으면 뭐 권한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가계약하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저는 자, 본계약, 그 다음에 잔금 이후 일까지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가계약이 저는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을 다 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개보수를 안 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을 하는데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돈을 받고 일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 일부 의견들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안 썼으면 중개보수 청구를 못한다. 또 어떤 쪽은 자, 가계약이라도 가계약이 계약의 성질로서 확정이 되면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제가 확실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가계약하고 본계약 사이에 해제됐다. 그러면 자, 가계약에 할 때 계약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도록 확실히 문구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의 요건으로 뭡니까?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금액이 나오고 대금 지급 시기까지 나오고 거래 당사자까지 이렇게 요건들이 딱 갖춰지면 계약으로서 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nd 자, 가계약 문구에 반드시 자, 우리 기초반 과정에서 자, 본계약에 중개사의 과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변심에 의해서 취소 시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반드시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100%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인의 권리, 권한을 찾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매도 있고 매수가 있는데 어느 날 자, 매수가 가계약금 1000만원 넣고 난 뒤에 계약을 자, 포기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0만원을 포기했다. 그러면 자, 가계약하고 본계약 사이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자, 판단 착오, 판단 미스로 인해서 또 변심에 의해서 1000만원 포기. 1000만원을 못 치러했기 때문에 자, 1000만원 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매수인한테는 저는 중개보수를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매도인한테는 자, 1000만원에 자, 소득이 발생됐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매도인이 하는 말이 자, 계약서 확인설명서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거 중개보수 안 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가계약 문자에 자, 합의를 받잖아. 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의 해제 시, 변심 취소 시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당신이 사인을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계약서 안 썼잖아.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중개가 아니래. 자, 그러면 중개가 아니면 당신이 받은 돈 1000만원 돌려줘. 그러면 내가 중개보수 청구하지 않을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 하고 끊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로 우리 기초반에 자, 문자 정순 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중개보수 청구, 법적 청구 문자 바로 확 보내버려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가 고생해서 한 일, 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지 당연히 준다고 했고, 그래서 중개보수를 저는 100% 받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에 대해서 받고 난 뒤에 바로 자 현금 영수증 그 자리에서 바로 발행을 해서 문자로 매도인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면 자 소득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본인의 소득, 중개사의 소득 신고까지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 하도록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해제 방법 중개보수 청구 말씀드리는데, 자 해제할 때는 우리 기초반의 내용 보시면 자 문자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 자 있는 내용대로 자 해제를 반드시 깔끔하게 그 내용대로 매수인 세무사항 공지 내용, 매도인 세무사항 공지 내용 이렇게 해서 양쪽에 전송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세무 관계까지 중개사가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항도 있어요. 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는데 계약을 했어요. 본계약을 했다. 본계약에서 본계약금 자 6억짜리 계약해가 자 계약금 6천만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가 어떻게 계약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약을 자 웬만해서는 6천만원 들어가면 취소 잘 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호재가 발생 데가 6억짜리가 10억 간다. 그러면 취소하고 싶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이 계약이 그대로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이게 자 다른 사람 매수인하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 이중계약이냐? 이중계약은 맞지만 이중계약이 다 불법은 아니죠. 그죠? 이중계약 맞죠? 여기도 계약돼 있고 여기도 계약돼 있고. 자 중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금이 자 계약의 이행의 완성으로 보셔야 돼요. 중도금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성립돼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까지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자 어떻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자 누가 사겠다 하면 자 이게 배액상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금을 좀 많이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영 불안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중도금 10만원이라도 넣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중개보수 양쪽에 다 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한쪽은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 이때는 자 중개보수를 또 주니 안 주니 자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 그죠? 해제를 안 하고 잔금대가 해제 안 하고 그러면 이중계약으로서 자 배임죄가 되고 불법이고 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 계약을 자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제를 해줄 때 자 만약에 문자로 한다 그런 경우에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해제할 때 팁을 드릴게요.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자 안녕하세요. 자 고덕 박사 부동산 자 사무실입니다. 기아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매매 의뢰 자 부동산 소지지 넣으시고 며칠자 계약 며칠자 계약 해제 넣으시고 거래 금액 다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내용 넣으면 되겠죠. 매도인 사정으로 본 부동산에
매매 계약 위 당사자는 계약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중개 보수 지급과 동시 계약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개 보수 얼마, 계약 해제일 및 중개 보수 입금일, 해제 날짜로 적고 중개 보수 입금 계좌 이렇게 해서 자 고덕박사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제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돈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계약 해제 합의하였고 중개보수 지급과 동시 해제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 해제의 정확한 마무리 중개보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은 자 우리가 자 계약 해제 시 자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으셔야죠. 그죠? 그냥 속쓰리고 혼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자 중개를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